너가 감히 내 딸을 꼬드겨? 가만히 안 두겠어. 너의 모든 걸 박살내버리겠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남대학교 병원 12층 고급스러운 병원장실입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과 함께 수많은 상장, 트로피가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금빛 명패가 놓여 있었죠. 강남대학교 병원 병원장 정하윤. 정하윤 58세. 흰 가운을 입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단정한 자세. 그녀의 모든 것은 완벽했어요. 이 데이터로 어떻게 학회에서 발표하라는 거야? 다시 젊은 의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윤은 잠시 멈춰 서서 책상 위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명패를 천천히 쓸어내렸죠. 여기까지 쉽게 온 게 아니었는데 그녀의 눈앞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유진을 안고 있던 젊은 하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떨리는 손. 혼자서 유진의 열을 재며 밤을 새우던 모습. 하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유진이. 하윤의 표정이 단번에 부드러워졌어요. 응, 유진아. 오늘 저녁에 만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하윤과 딸 유진 29세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유진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뭔가 말하려 하고 있었죠. 엄마 있잖아. 나 오늘 중요한 얘기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하윤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뭐? 정말? 아이고, 우리 딸이 드디어. 근데 그 사람 누구야? 어떤 사람인데? 병원 의사? 아니면 교수? 그게 의사는 아니고. 그럼 변호사? 사업가? 동물보호소 운영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포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뭐라고? 민호 오빠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엄청 착하고 동물들도 다 좋아하고. 유진아, 동물보호소가 뭐 하는 데인지 알아? 수의사 자격증이라도 있어? 그건 아직은 없는데 공부하고 있어. 그럼 돈은? 수입은 어떻게 되는데? 그건 후원금으로. 후원금? 안정적인 수입도 없이 어떻게 내 딸을 책임진다는 거야? 엄마, 사람 가치가 돈으로만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 하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진아, 너 모르지? 내 아빠가 우리를 어떻게 버리고 갔는지. 사랑한다, 책임지겠다. 그런 말 얼마나 쉽게 하는지. 난 내가 그런 선택으로 상처받는 걸 못 봐. 엄마, 민호 오빠는 아빠랑 달라요. 엄마가 만나보면 알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래요.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난 민호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유진이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어요. 하윤은 홀로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 집에 도착 후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었죠.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유진이가 나 없이 뭘 결정하려고 하다니. 그게 이렇게 불안한 거였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내가 틀렸을 리가 없어. 유진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하윤의 집 서재였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은 하윤이 서진동물보호소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낡은 건물 사진들이 떠올랐죠. 클릭.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이었습니다. 서진보호소 후원금 부족. 이달 월세도 못 낼 위기. 역시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구나.
댓글 창을 스크롤했습니다. 민호님 힘내세요. 저도 조금이지만 보탤게요. 우리 애기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유유. 평생 응원합니다. 하윤의 표정이 불쾌하게 일그러졌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 흔들어 놓고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개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의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유진. 하윤이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핸드폰을 들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 이사님? 나야.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서진동물보호소 좀 알아봐줘. 운영자 이민호라는 사람. 그래, 자세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윤은 욕실 거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짧은 갈색 가발을 썼습니다. 단정했던 롱 헤어는 티 한 점 없이 완전히 가려졌죠. 그리고 평소 입던 명품 블라우스 대신 수수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채 피부톤만 살짝 다듬었어요. 거울 속 모습은 더 이상 병원장 정하윤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한 사람의 엄마일 뿐이었죠. 하윤은 거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오늘 직접 만나보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확인해야 해. 핸드폰, 차키, 작은 가죽 크로스백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는 하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확고했어요. 그녀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 유진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던 거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진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담벼락에는 서진동물보호소 화살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하윤이 가발을 쓴 채 골목을 천천히 걷고 있었죠.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가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한 남자가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래, 우리 막내 밥은 줬어? 걱정 마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막내 먹고 할머니 키우시는 길냥이들도 좀 주시고. 민호가 사료 봉지 2개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너도 넉넉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저희도 후원받은 거니까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갔어요. 하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연기인가?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서진동물보호소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하윤이 주저하며 입구에 섰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야.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소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아지들 짖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 1층 로비 겸 대기실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케이지들이 빼곡하고 독한 소독약 냄새가 났죠. 하지만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케이지 안 작은 믹스견 한 마리가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어요. 하윤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죠. 아, 깜짝이야. 자원봉사자 한 명이 대걸레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환영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봉사자가 바쁘게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안쪽에서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 32세. 청바지에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무릎 꿇어 앉아 강아지 물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복실아. 늦었지? 오늘은 참치캔 좀 섞어줄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호가 부드럽게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윤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호가 고개를 들어 하윤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어서 오세요. 봉사 신청하신 분이세요? 아, 네. 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호예요. 여기 처음이시죠?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하윤이 그의 손을 봤습니다. 상처투성이.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손톱 사이사이 때가 끼어 있었어요. 악수를 하는 순간 민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딸을. 민호가 하윤을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케이지 옆을 지나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하윤의 바지를 살짝 물었습니다. 아, 삼순이. 안 돼. 죄송해요. 얘가 좀 외로움 많이 타서. 하윤이 강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떨리는 눈망울. 그 순간 강아지가 하윤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처럼. 민호가 무릎 꿇고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삼순아. 무섭지 않아. 좋은 분이야. 강아지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민호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죠. 하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하던 무능한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따뜻함, 진심, 그리고 순수함. 하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민호가 하윤을 보호소 곳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격리실이에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일단 여기서 건강 체크를 하고요. 저기 보이는 방이 치료실이고 2층은 입양 대기 중인 아이들이 있어요. 참, 여기 냄새가 좀 심하죠? 죄송해요. 하윤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하네요. 하윤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쳤습니다. 유진이 고등학교 때 만났던 남자. 친절한 척하며 접근했지만 알고 보니 유진의 집안을 노린 사람이었죠. 그때 하윤은 배웠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의심해야 한다고. 친절한 척 다들 그렇게 시작하지. 환기를 자주 시키긴 하는데.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화도 안 내고 진짜 천사처럼 구는구나. 연기 잘하네. 작은 준비실이었습니다. 벽에는 각 동물들의 이름과 식단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호가 사료를 준비하며 설명했습니다. 복실이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특수 사료를 먹어야 하고요. 삼순이는 소화가 약해서 조금씩 자주 줘야 해요. 맥스는 이가 안 좋아서 사료를 불려줘야 하고. 하윤이 벽에 식단표를 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복실 마이너스 닭고기 알레르기 주의. 삼순 마이너스 하루 사회 소량 급여. 맥스 마이너스 사료 10분 불리기, 따뜻한 물 사용. 이렇게까지 적어놨네. 연극일지는 모르지만. 선희 씨,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맥스 사료 좀 불려주시면 돼요. 하윤이 어색하게 사료 봉지를 들었습니다. 하윤이 사료를 그릇에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툴렀죠. 민호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참고 있는 건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윤은 일부러 더 서툰 척했어요. 사료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민호가 무릎 꿇고 바닥에 쏟아진 사료를 주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하루에 3번은 쏟았어요. 아,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윤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웃으며 청소하는 모습. 진짜 화가 안 나는 걸까? 아니면 참는 걸까?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개 목줄 몇 개를 챙기고 있었어요. 선희 씨, 같이 산책 나가실래요? 오늘 날씨 좋아서 아이들 좀 데리고 나가려고요. 네.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민호는 3마리의 개를 데리고 나왔고 하윤은 삼순이 목줄을 잡고 있었어요. 삼순이가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좋지. 오늘 햇살 따뜻하지. 하윤이 민호를 힐끗 봤습니다. 그는 개들에게 말을 거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가족에게 하듯. 갑자기 삼순이가 하윤의 손을 핥았습니다. 삼순이가 선희 씨 좋아하나 봐요. 얜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하윤이 삼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눈이 반짝이며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하지?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호와 하윤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희 씨,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다행이다. 민호가 컵라면에 물을 붓고 기다렸어요. 하윤이 그를 봤습니다. 점심을 항상 그렇게 드세요? 요즘은 그래요. 후원금이 좀 부족해서요. 아이들 사료 사야 하고 병원비도 나가고. 뭐 어쩔 수 없죠. 익숙해서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죠. 하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기 한 끼를 줄여서 동물들을 먹이는 거야? 내가 너무 의심한 걸까? 다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민호가 걸음을 멈췄어요. 길가에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가 보였습니다. 얘는 유기견으로 보였습니다. 털이 엉겨 있고 몸을 떨고 있었어요. 민호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강아지가 으르렁거렸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했습니다.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침묵. 팽팽한 긴장. 강아지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1초, 2초, 3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어요. 민호가 자신의 점퍼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강아지를 감싸 안았어요. 추웠지, 이제 괜찮아. 하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옷을 벗어 강아지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무 망설임도 없이. 저건 연기가 아니야. 보호소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새로 구조한 강아지를 격리실에 두고 있었어요. 따뜻한 담요를 깔고 물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자. 괜찮아질 거야. 강아지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윤이 문가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봉사자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또 데려왔어요? 이번 달 월세도 못 냈는데. 그래도 그냥 둘 순 없잖아요. 그러다 진짜 문 닫아요. 건물주 아저씨가 이번 주 안에 못 내면 계약 해지한대요. 알아요. 뭐 방법을 찾아볼게요. 봉사자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하윤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민호를 바라봤죠. 이번 주 안에? 그럼 정말 문 닫는 거야? 하윤이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벽에는 입양 성공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과 개들. 그 밑에 작은 메모들. 복돌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 덕분에 가족이 생겼어요. 평생 잘 키울게요. 하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누군가의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가 만든 행복이었습니다. 하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위해 이러는 거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하윤이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선희 씨. 처음인데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됐어요. 내일도 오실 수 있으세요? 민호의 눈빛이 진심으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네. 내일도 올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윤이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백미러로 보호소를 바라봤어요. 불이 켜진 보호소에서 민호가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진짜 이상해. 돈도 없고 힘들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무책임한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보인 건 진심, 헌신, 그리고 순수함.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순 없어. 사람은 쉽게 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윤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죠. 응, 유진아.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하루 보호소에서 본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의 따뜻한 미소, 상처투성이 손, 컵라면 하나로 때우는 점심, 떨고 있는 강아지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던 모습. 괜찮았어. 하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그렇구나. 엄마, 민호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호.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민호라면 유진이는. 하윤은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 하루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어요. 더 많이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하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까?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하윤이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이제는 소독약 냄새도 개 짖는 소리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민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호가 기침을 한두 번 했어요. 손에는 새로운 상처가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걸까? 손의 상처도 늘었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피곤하지만 억지로 밝게 웃는 민호. 하윤은 그 모습에서 무언가 애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층 입양 대기실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공간에 케이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호가 하윤에게 걸레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2층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하윤이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케이지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 털의 작은 개가 하윤을 향해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죠. 저 애는 눈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이는데도 입양이 되나요? 잘 안 되죠. 다들 건강한 아이들을 원하니까. 하지만 눈이도 가족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민호가 케이지 문을 열고 눈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듯 안아 올렸어요. 눈이야, 오늘도 예쁘네. 밥 맛있게 먹었어? 눈이가 민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민호의 품에 폭 안겼어요.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쳤어요. 어렸을 때 유진이가 아파서 혼자 병원에 데려가던 날. 밤새 유진을 안고 잠 못 이루던 날들. 민호가 눈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때의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입양도 안 되는 걸 알면서 계속 사랑으로 돌보는 거구나. 복도에서 상구 50대 남성 봉사자가 하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에 캔 음료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선희 씨, 새로 오셨죠? 여기 일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상구가 민호를 찾아 두리번거리더니 안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좋은 애죠. 저 친구 없으면 여기 진작 문 닫았을 거예요. 그래요? 3년 전에 제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는데 민호가 밤새 병원 데리고 가고 자기 돈 들여서 수술까지 시켜줬어요. 그때부터 여기 와서 돕고 있어요. 상구가 민호에게 다가가 음료 한 캔을 건넸습니다. 야, 민호야. 이거 좀 마셔. 안 먹고 일만 하면 쓰러진다. 고맙습니다, 형. 하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와 상구 사이에 따뜻한 신뢰가 느껴졌어요. 근데 요즘 월세도 밀리고 걱정이에요. 민호는 입 밖에 안 내지만 혼자 다 짊어지고 있거든요.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윤이 물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서류들을 보게 됐어요. 월세 독촉장 동물병원 미수금 내역. 후원금 현황 잔액 23만 원. 책상 구석에는 낡은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서 얼룩이 진 흔적.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23만 원? 이걸로 어떻게 해?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대출 안내문과 신용카드 청구서가 보였습니다. 연체 경고 최종 납부 요청. 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빚까지 내가며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어. 나는 이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했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마당에 나온 하윤이었습니다. 민호가 호스로 마당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류에서 본 숫자들이 하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괜찮으세요? 네. 저요? 괜찮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호소 운영이요. 힘들지 않으세요? 민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힘들죠.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돈도 부족하고 혼자 감당하기 버거울 때도 있고. 민호가 마당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요, 선희 씨. 저기 있는 애들 보면 힘든 게 사라져요. 어제까지 떨고 있던 애가 오늘 제 손에서 밥을 먹고 입양 간 애들이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 들으면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보람이에요. 민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하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였어. 저녁 무렵 하윤이 슈퍼에서 물을 사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물건을 정리하다 말고 민호를 보고 손을 크게 흔들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였죠. 민호야, 오늘 사료 가져갈 거지?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언제든지 가져가. 우리 집 강아지도 내 덕분에 살았는데 뭘. 돈은 나중에 줘도 돼. 하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요. 여기 사람들 모두 민호를 믿고 있구나. 진심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구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마당에서 민호와 하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빛이 케이지에 반사되고 민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예쁘죠? 네, 예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 여쭤봐도 될까요? 왜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하윤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냥 시간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이유가 뭐든 감사해요. 선희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저도 버틸 수 있어요. 하윤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의심하려고 온 건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하윤이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보호소는 조용했습니다. 민호가 안쪽에서 청소하는 소리만 들렸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건물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탁탁 털며 가방을 탁 놓았어요. 이민호 씨, 어디 있어?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월세 석 달째 밀렸다고. 내일 금요일까지 안 내면 나간다고 했잖아.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내일 안에 꼭. 내일 안에. 어디서 돈 구해?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 나도 먹고 살아야지. 건물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유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6시까지 못 내면 토요일 아침에 바로 나가. 애들은요? 다른데 보내든지 해. 난 이제 못 기다려. 건물주가 화를 내며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하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애들을 내일까지 어떻게.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탄 하윤이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백미러로 보호소를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보호소에서 민호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일까지구나. 하윤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민호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동물들에게는 정성껏 밥을 주던 모습, 떨고 있는 유기견을 자신의 옷으로 감싸던 모습, 입양도 안 되는 눈이를 애틋하게 돌보던 모습.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유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사랑한다, 책임지겠다고 했던 전 남편. 그 말들이 얼마나 쉽게 거짓이 되었는지. 지금은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상황이 바뀌면 유진이가 힘들어질 때는 그때도 이렇게 책임질 수 있을까? 하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소가 문을 닫으면 유진이가 슬퍼할 것입니다. 민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유진이가 상처받을 거예요.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도와야겠지. 이건 민호를 위한 게 아니야. 유진이를 위한 거야. 하유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윤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서진동물보호소 부동산 정보 검색했습니다. 건물 정보가 떴어요. 보증금 3천, 월세 150. 밀린 게 3개월이면 450만 원. 하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건 너무 큰 결정인데. 밤새 고민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일단 유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유진이가 슬퍼하지 않게 그것만 생각하자. 나중에 민호가 어떤 사람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하유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내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성 이사님? 나야. 미안한데 지금 통화 가능해?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건인데. 오늘 안에 꼭 처리해야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유진이를 위한 거야. 민호를 믿어서가 아니라 유진이를 위한 거라고. 하유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민호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딸을 위해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한 것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정한 마지막 날. 민호는 밤을 새웠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재정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후원금 내역 대출 상환 계획 월세 미납 통지서. 책상 구석에는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서 얼룩진 흔적. 민호가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잔액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23,470원. 어떻게 해야 하지? 애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나?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건물주가 정한 마지막 날. 보호소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자원봉사자가 바닥을 물걸레로 닦고 있었고 하윤이 그 뒤를 따라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윤이 급하게 발을 옮기다가 물웅덩이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졌어요. 하윤이 무릎으로 바닥을 찌우며 넘어졌습니다. 손목도 바닥에 부딪혀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어요. 마침 안쪽에 있던 민호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선희 씨. 민호가 황급히 하윤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손목 좀 보여주세요. 민호가 하윤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손목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많이 붓는데 잠깐만요. 민호가 급히 사무실로 뛰어가더니 얼음팩과 붕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대고 계세요. 제가 감아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손목 다치셨는데 혼자 감기 힘드시잖아요. 민호가 무릎 꿇고 앉아 하윤의 손목에 얼음팩을 대주고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았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하윤은 민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목 더 다치시면 안 되니까. 민호가 붕대를 다 감고 나서도 하윤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아프세요? 너무 꽉 묶었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제가 의자 가져올게요. 일어서시기 힘드시죠? 민호가 재빨리 의자를 가져와 하윤 뒤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윤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앉혔어요. 천천히 앉으세요. 무릎도 부딪혔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릎도 한번 볼게요. 민호가 다시 무릎 꿇고 앉아 하윤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청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아, 배었네요. 기다리세요. 제가 소독약 가져올게요. 민호가 다시 뛰어가서 구급함을 가져왔습니다. 소독약과 밴드 그리고 깨끗한 거즈까지.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고 소독했어요. 따갑죠?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요. 민호의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다 됐어요. 오늘은 정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운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손목 다치셨는데 어떻게 운전하세요? 위험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윤이 입을 열려는데 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제발요. 선희 씨가 다치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안 놓여요. 제가 모셔다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민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윤의 목이 메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민호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보온병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한 꿀물이에요. 다치시면 기력이 떨어지거든요. 마시고 가세요. 민호가 보온병 뚜껑에 꿀물을 따라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하윤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고마워요. 꿀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씨가 이렇게 나를 걱정하는데 난 그 사람을 속이고 있다. 선희 씨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감사해서요. 제가 감사하죠. 선희 씨가 여기 와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윤은 그 미소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치시면 마음도 약해지시는 거예요. 천천히 마시세요. 민호가 하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선희 씨, 준비되시면 출발할까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네, 고마워요, 민호 씨. 민호가 하윤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하윤의 가방도 대신 들어주었어요. 현관까지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상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민호야, 큰일 났어. 형, 무슨 일이에요? 박 할머니네 복돌이가 없어졌대. 아침부터 안 보인다고. 뭐? 복돌이가. 할머니가 지금 울고 계셔.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인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폭우가 쏟아질 기세였어요. 지금 가봐야겠어요. 민호가 일어서며 하윤을 봤습니다. 선희 씨, 정말 죄송해요. 손목 다치셨는데. 혹시 조금만 여기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민호와 상구가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불안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빗속으로 뛰어가는 저 뒷모습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호소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개들이 불안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케이지를 하나씩 돌며 개들을 달래고 있었어요. 괜찮아, 무섭지 않아. 그때 누니가 하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윤이 누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누나. 민호 씨가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천둥이 크게 울렸어요. 누니가 하윤의 품에서 더 세게 떨었습니다. 하윤의 심장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어요. 창문을 때리는 폭우 소리가 20년 전 병원까지 뛰던 그날의 소리와 똑같았다. 민호 씨 괜찮겠지? 하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폭우, 어둠, 실종. 그 단어들이 하윤의 머릿속을 스쳤을 때 20년 전 기억이 불쑥 되살아났습니다. 하윤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젊은 하윤 28. 이혼 서류를 받아든 그날. 유진은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고 열이 펄펄 끓고 있었죠. 폭우가 쏟아지는 밤거리. 택시는 하나도 서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누가 좀 택시 좀. 빗속에서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는 열이 나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유진이 울었습니다. 으앙. 어두운 골목. 고장난 가로등. 걸음이 흔들리고 숨은 가빴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유진이가 열이 너무 높아.
지금 병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안 잡혀. 제발 좀 와줘. 내가 알아서 해. 난 이제 그 아이랑 상관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빗속에서 혼자서 아기를 안고 그날의 두려움, 그날의 버려짐, 그날의 얼어붙은 절망.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하윤이 눈을 떴어요. 창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어딘가에서 민호가 복도리를 찾고 있었어요. 자기 몸 하나 챙기지 않은 채 폭우 속으로 달려간 사람. 비가 쏟아지는 숲에서 손전등 하나 들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민호는 절대 누군가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날의 그 사람들과 달라.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이를 더 꽉 안았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돌아와요, 민호 씨.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걱정은 이내 초조함으로 번져갔어요. 하윤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 아니었어요. 왜 연락이 안 되지? 하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별일 없어야 해. 부탁이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산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비가 손전등 위로 쏟아지며 희미한 빛을 잘라냈습니다. 핸드폰 전파는 잘 잡히지 않았어요. 복도라, 복도라. 상구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위험해. 아직 찾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민호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걸었죠. 복도라 제발 어디 있니?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복도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위 틈에 복도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복도라. 찾았다. 민호가 바위 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위에 손이 긁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괜찮아, 형이 왔어. 이제 안전해. 복도리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자신의 재킷으로 복도리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가까스로 복도리를 꺼낸 순간 민호가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만큼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비에 젖은 흙바닥이 그를 부드럽게도 차갑게도 받아냈어요. 손전등은 옆으로 굴러가며 흙과 빗물을 비췄습니다. 복도리는 민호 곁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렸습니다. 민호의 손은 끝까지 복도리를 놓지 않았다. 민호야, 거기 있어? 들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품 안의 복도리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환한 형광등 아래에서 민호는 축 늘어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이미 벗겨져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여러 개의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체온증에 과로까지 겹쳤습니다. 체온 계속 떨어집니다. 따뜻한 식염수 더 준비하세요. 상구는 복도에서 전화를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 민호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하윤의 숨이 멎을 듯 멈칫했습니다. 어디 병원이에요? 서진대학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오세요. 하윤은 핸드폰을 움켜쥔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 비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하윤이 숨을 몰아쉬며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머리와 어깨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상구가 눈을 붉힌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더 말렸어야 했는데.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민호 씨가 먼저예요. 하윤의 시선이 응급실 안쪽을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민호의 모습. 창백한 얼굴. 떨림도 없는 손. 하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호 씨 제발 버텨줘요. 아직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민호가 응급 처치를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윤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누워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의 손을 바라봤어요. 상처투성이 굳은 살 박힌 손. 하윤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좋은 사람을 의심해서 시험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호의 손등에.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하윤의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어요. 무의식 속에서도 반응하는 것처럼 하윤은 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상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희 씨, 민호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선희 씨가요? 네.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상구가 놀란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하윤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윤이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어요. 민호의 입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죠. 엄마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그 가발은 뭐예요? 하윤의 가발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엄마를 알아봤어요. 유진과 하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유진은 뭔가 알아차렸다는 듯 서서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유진아, 엄마가 말이야. 민호 오빠를 의심한 거예요? 위장해서 감시한 거예요? 하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알아, 이제 알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윤이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손을 뿌리쳤어요. 민호 오빠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당신을 의심하려고 온 거였어요. 라고요? 유진아, 전 먼저 갈게요. 오빠 곁에 있어야 하니까요. 유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윤은 혼자 남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새벽이었습니다. 하윤이 병원 옥상에 서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민호 씨, 제가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사라져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이사였어요. 병원장님, 계약 완료됐습니다. 서진동물보호소 건물. 이제 병원장님 명의예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윤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결심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윤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진실을 말해야 해.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깨어난 거였어요. 유진아, 미안해. 걱정 끼쳤지?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복돌이는? 박 할머니가 잘 데려가셨어.
다행이다. 하윤은 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와 유진이 하윤을 봤어요. 선희 씨? 엄마. 하윤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를 꽉 쥐었어요. 민호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호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유진도 숨을 죽였어요. 하윤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민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를 꽉 쥐고 있었어요. 선희 씨,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호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실 김선희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은 정하윤입니다. 유진이의 어머니예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당신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감시했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봉사자로 위장했어요. 민호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까지 의심했다는 게 사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전부 저를 시험하기 위한 거였다니.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네. 어머니 소중한 딸을 낯선 사람한테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알아요. 제가 만약 아버지였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민호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해주신 건 거짓이 아니었잖아요. 그 따뜻함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민호 씨 고마워요. 사실 제가 유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보호소도 이 모양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절 지켜봐 주셨고 인정해 주셨다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호 씨, 그리고 드릴 게 있어요. 하윤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서진동물보호소 건물 제가 매입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제 그 건물은 제 명의예요. 월세는 없습니다. 관리비도 제가 낼게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하윤을 보고 다시 계약서를 봤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유진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요. 하윤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예요. 어머니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은혜 평생. 오빠 엄마가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 받아줘.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유진이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하윤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우리 딸을 좋은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서. 병실 밖으로 나온 하윤과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너무 틀에 박혀 있었어. 아니야, 엄마. 엄마 마음 알아. 나 걱정돼서 그랬던 거 알아.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모녀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가 흘렀습니다. 민호는 퇴원했고 보호소로 돌아왔어요. 보호소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벽은 새로 칠해져 있었고 깨진 창문은 교체되어 있었어요. 바닥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구가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셔서 다 해주셨어. 청소부터 수리까지. 어머니가요?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왔어요? 하윤이 나타났습니다. 평상복 차림에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모든 걸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앞으로도 매주 와서 도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여기서 일하면서 제가 잊고 있던 걸 많이 되찾았어요.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보호소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호와 유진이 개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니가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넌 이제 안심해도 돼. 이 보호소는 절대 문 닫지 않을 거야. 누니가 꼬리를 흔들며 하윤의 손을 핥았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로. 이제 그만 감사하다고 하세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라니. 당신은 우리 유진이의 남편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 아들이죠.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 자라겠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어요.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보호소에는 입양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순간, 누니가 한 가족에게 입양되는 날이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누니가 떠나는 모습을 하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나 행복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마당에 하윤, 민호, 유진이 함께 서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보호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윤이 민호와 유진을 바라봤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지켜온 마음에 있더라. 노을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유진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하윤이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엄마가 아니라 너 자신을 믿으렴. 하윤이 민호에게 유진의 손을 건넸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윤이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동물보호소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보호소가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하윤이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있었어요. 여기가 제일 편해요. 유진이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어요. 엄마, 아기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따뜻한 곳을.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와 유진이 개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면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 하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는 있어도 속일 수는 없더라. 편견은 시야를 가리지만 진심은 마음을 여는 법이니까. 노을이 보호소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개들의 짖는 소리, 민호와 유진의 웃음소리, 그리고 하윤의 평화로운 미소. 사람의 가치는 조건이 아니라 지켜온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 앞에서는 어떤 편견도 힘을 잃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보호소 마당에는 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윤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야, 저기 봐. 강아지들이 놀고 있네. 멍멍. 그때 새로 들어온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크게 짖으며 경계했어요. 준호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괜찮아, 준호야. 무섭지 않아.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여긴 안전한 곳이야.
준호도 너를 해치지 않아. 친구야. 민호가 천천히 다가가 강아지를 쓰다듬었어요. 강아지가 점점 진정되었습니다. 준호야 봐. 이제 괜찮아졌지? 이 친구도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준호가 울음을 그치고 강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유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금의 이 평화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유진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그럴지도 모르지. 예전엔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거든. 너도 내 인생도 모든 게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그냥 흐르는 대로 두는 법을 배웠어. 그게 더 행복하더라. 유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때 민호 오빠를 의심한 거. 지금 생각하면 어때? 후회는 안 해. 그게 없었으면 엄마는 변하지 못했을 거야. 엄마, 민호 씨를 의심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 내가 얼마나 편견으로 세상을 봤는지, 얼마나 표면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는지. 하윤이 민호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비 오는 날 민호 씨가 아이들을 구하러 달려가던 모습.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 내가 편견을 내려놓기 시작한 순간이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 씨를 보면서 배웠어. 진짜 선함은 조건이 없다는 걸.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걸. 정하윤 58세. 국내 최고 병원의 병원장. 한때 그녀는 세상을 조건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낡은 동물보호소에서 그녀는 진짜 가치를 배웠어요. 이민호 32세. 그의 오래된 꿈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는 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꿈을 이뤄냈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지켜온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심은 숨길 수는 있어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편견은 시야를 가리지만 진심은 마음을 연다는 것을. 해가 집니다. 서진동물보호소의 간판에 따뜻한 빛이 비춥니다. 안에서는 개들이 짖고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이곳이 나를 바꾼 곳이었지. 내가 찾은 진짜 집은 이곳이었구나. 진심의 온도는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씩, 한 마음씩,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마음의 온도는 결국 진심으로 데워지는 법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켜온 마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온 진심을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진짜 가치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 앞에서는 어떤 편견도 녹아내린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